나라가 패망 직전의 위기에 빠졌지만 유엔의 참전 덕분에 기적적으로 소생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 후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애국 대통령의 헌신적인 지도력으로 정치 안정과 경제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선진 자유민주국가로 발전하였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그 후 김일성 일족이 3대를 세습하며 북정을 계속하여 세계 최빈곤의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로 전락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태양처럼 밝고 북한은 암흑처럼 어두운 나라로 바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2020년 전에 북한을 흡수 통합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62명의 보수 의원들이 문재인의 탄핵 정변에 합세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으로 대통령직에서 쫓아내고 그 결과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북한이 패망하고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오히려 상당수가 수년 내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흡수 통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내일이라도 당장 대한민국을 침략하면 미군이 참전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며칠 안에 북한에게 무너져 패망할 것이라는 패배의식에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철저히 패배주의에 젖게 만든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과 그 지지자들이 용공주의, 용공정책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문재인과 그 정부를 용공주의, 용공정책이라고 말하면 저들은 생사람 잡는다고 펄펄 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가 취한 정책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주체성을 말살하고 오히려 북한의 주체성만 추종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정책입니다. 우선 외교에서는 북한을 주적에서 빼고 그 대신 일본을 주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책에서는 탄핵 정변의 희생자, 피해자들을 석방하여 국민을 통합시키는 대신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수백 명의 보수 지도자를 잡아놓고 보수를 철저히 괴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북한을 남한과 통합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법치에서는 사법을 독립시키는 대신 공수처를 만들어 사법을 철저히 분열시키고 무력화시켜 사법이 없는 북한의 김일성 독재 체제를 추종하였습니다. 경제에서는 기업과 사유재산을 강화시키는 대신 기업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북한처럼 토지를 국유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를 추종하는 용공주의, 용공정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대로 가면 문재인 임기 내 북한이 대한민국을 흡수 통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들의 용공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세력이 대한민국 국회 내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의 탄핵 정권을 추종한 가짜 보수들을 척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가짜 보수들에게 완전히 끌려다녔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의 용공정책에 대하여 아무런 투쟁도 대응도 못하였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패배주의에 젖어 뒤로 숨고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투쟁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은 자기들만 계속하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이런 나약하고 이기적인 자세로는 절대로 문재인의 용공주의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국회를 맡기면 정말 대한민국은 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애국 대통령같이 스스로 목숨 걸고 앞장을 서서 용공주의자들과 싸울 투사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진정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원하시면 먼저 문재인이 탄핵 정변에 동참한 62명의 배신자들을 국회에서 척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기술들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그 길밖엔 희망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마지막입니다. 대정호 박사와 한명성 변호사같이 신선한 새로운 기술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유민주시민 통합연대가 성공하여 2020년 경제년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의 횃불이 대한민국 전역에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고대하며 지원을 호소합니다. 2016년 1월 16일 감사합니다.